그 수업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수업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학생이라면 내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수업의 내용의 한 70%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20, 30%, 뭐 작게는 10%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아는 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100% 다 모르는 걸 다 받아들이는 수업은 잘 없습니다. 수업 중에서 내가 모르는 10%, 내가 모르는 20%, 그것을 발견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메워가야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선생님들의 수업이 이거 내가 배웠던 건데 하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설명,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수업에 집중을 해서 들어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성취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의 MBTI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8반 학생들 중에 나는 나의 MBTI 유형을 모른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네요. 우리 8반이 마지막 수업인데 내가 8반에 다 물어봤거든요. MBTI 유형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명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MBTI는 심리검사 방법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은 해봤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심리검사예요. 이거를 다양한 해석 같은 거, 그리고 약식 검사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MBTI 검사를 언제 제일 처음 했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가 아니고 2학년 때예요. 21살 때 교육심리라는 과목을 듣는데 그 당시 교수님께서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처음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유형이 나왔냐면 ESTJ가 나왔습니다. 그냥 ESTJ도 아니었고요. 어떤 ESTJ였냐면 ESTJ 뭐 이랬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유형이었죠.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오세영의 열매라는 현대시 배운 적 있죠. 그게 어떻게 살아나는 이야기였죠. 열매처럼 어떻게 살아나? 둥글둥글하게 살아나겠어. 근데 아마 젊었을 때 선생님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뭐가 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검사하면 역시나 ESTJ가 나옵니다. 근데 J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겨보았나. 근데 EST는 이제 거의 0에 가깝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E는 사실 이제 외부적인 자극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아니면 이제 스스로 이제 내부적인 자극에서 에너지를 얻는가를 갖고 E랑 I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젊었을 때는 무조건 사람 만나는 게 좋았어요. 집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사람 만나고 애인 만나고 이래야 에너지가 생겼어요. 근데 선생님이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선생님한테 쉬는 날 정말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그냥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있고 싶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우리 와이프는 선생님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혼자 있는 게 지금 내 에너지가 회복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MBTI라는 것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양면적인 속성 중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많이 발현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많이 발현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강한 사람, 이쪽이 좀 더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각각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차이점들이 많은데 내가 가장 강한 J만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J 성향이 매우 강하고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MBTI가 끝에가 J다 하면 손들어. J다. 여기가 좀 J가 많은 편인데 P다 손들어 봅시다. P. P일 거라고 예상한 친구들이 P가 많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같이 좀 지내다 보면 아, 얘는 J 같다, 얘는 T 같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J랑 P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J는 그냥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한번 나라는 필터를 거쳐야 돼요. 내가 맞는 건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여요. 근데 P는요, 생각해보고 별로 생각 없이 좋으면 좀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수용해요. 근데 J는 호불호가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데 그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J인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이하고 P가 약속을 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이는 100% 물어봅니다. 몇 시에? 몇 시에 안 물어보면 제이가 아니에요. 제이는 몇 시에 물어보고 상대방이 한 6시쯤 하면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근데 몇 시인지 안 말해주잖아요. 계속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통제를 못하니까요. 근데 P는 약속하면 그냥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월요일날 만나. 그리고 약속 정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거를 다음 주에 만나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시간을 정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J와 P가 굉장히 이제 다른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와이프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나는 빨리 시간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P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자, 우리 내일 저번 주에 뭐 하기로 했잖아요. 3번쯤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만 좀 얘기해라. 그만 좀 확인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MBTI라는 게 자기의 성격을 잘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나와 반대되는 양면적인 성격을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하면 좀 더 좋습니다. P인 친구들, J와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시간을 말해줘 버리세요. 나중에 바꿔도 상관없어요. 6시에 바꾸자고 해도 나중에 오늘 다시 만날까 하면 오케이 합니다. 근데 시간을 말 안 하면 J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J가 P를 대할 때는 너무너무 빡빡하게 막 스케줄러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할지 뭐가 좋은지만 얘기해 주시면 P가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즉 MBTI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양면적인 속성을 잘 이해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원활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경사 유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재미로 만들어 놓은 MBTI 뭐 성격 중 MBTI 중에 가장 성격이 더러운 4가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 1위에 이게 있어요. 작년에 누가 계속 보여주더라고. 네가 제일 성격이 지극하다고 막 보여주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T랑 J가 성격이 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T는요 좀 그 공감을 잘 못합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T인 선생님이 있고 F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딱 이러면 T고 이러면 F예요. 어떤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T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무엇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자꾸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근데 F인 선생님한테 찾아가잖아요. 저 무엇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필링이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실 T도 필요하고 F도 필요하고 힘들거나 계속 힘들거나만 해주면 뭐해? 계속 힘든데 해결 안 해주는데 그러다가 그냥 해결책을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위로 안 해주면 그것도 별로잖아. 즉 이 양면이 모두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자 선생님이 오늘 윤선도의 많은 그리고 정철의 훈민가 이 고전 시가를 얘기하려는데 왜 MBTI 양면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사, 시조, 문학을 가장 많이 지었던 계층이 어떤 계층이에요? 사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대부는 사실 사라는 말과 대부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사 플러스 대부예요. 그럼 사는 뭐냐? 선비입니다. 선비. 선비는 어떤 사람을 선비라고 하냐? 유교적인 학문적인 수양을 바탕으로 자신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유교적으로 완전한 사람, 성인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수양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근데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신을 갈고 닦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 선비들은 자연 속에 응거하면서 유학적인 자신의 소양과 이 심성을 갈고 닦는 것을 인생의 하나의 목표로 여겼습니다. 이게 선비의 목표입니다. 그럼 대부는 뭐냐? 높은 관직에 올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걸 바탕으로 나라 임금님을 보필하고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인을 하는 이런 것을 자신의 목표로 잡습니다. 그건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관직에 나아가서 한양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비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연에 응거해야 돼요. 근데 대부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관직 서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와 대부는 동시에 달성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선비의 이야기가 어떤 때는 대부로서의 이야기가 사대부들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사대부들이 지은 문학 작품이 그들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선비로서 지은 작품과 대부로서 지은 작품이 무리가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놓은 글이 오늘 가에 있는 설명문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학 세트는 가의 문학과 관련된 짧은 독서지물을 주고 나다의 문학 작품을 하나씩 구성해서 3개를 묶어 놓을 세트입니다. 가를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시조문학의 주된 형용계층은 누구다?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대부들은요 먼저 뭐로서?
선비, 사로서 심상을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대부로서 관직에 나아가 정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세속적 현실 속에서 대부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힘을 추구하면서도 또 반대로 심성을 닦을 수 있는 자연이라는 공간을 선비로서 동경했던 것이죠. 이러한 의식의 양면성에 기반을 두고 사대부들의 문학은 크게 강호 가류와 오륜 가류로 나뉩니다. 여기서 강호 가류의 강호라는 것은 강과 호수, 즉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륜은 유교적인 필수 덕목인 삼강과 오륜 중에서 오륜을 따온 것입니다. 자, 먼저 강호 가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가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작품의 묶음을 강호 가류라고 합니다. 시조 가운데 작품 수가 가장 많았고요. 강호 가류가 가장 성행했던 시기는 사화와 당쟁이 끊이지 않았던 16, 17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화가 뭔지 알죠? 어떤 게 사화 뭐예요? 그렇죠? 선비들의 집단을 뭐라 부르지? 사림. 그 사림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A 사림이 득세하면 B 사림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숙청, 귀양 보내거나 죽이거나 날려버리죠. 그러다가 B 사림이 다시 득세하면 A 사림 측을 숙청, 날리고 죽이고 귀양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득세를 한 사림, 즉 그 사림에 속한 선비들은 뭐가 돼요? 대부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유교적인 심성을 잘 갈고 닦아서 치인의 노를 행하고 싶어도 내가 사림을 통해 사화를 통해서 날라간 이 실권을 해버린 사림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으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서 자연으로 회귀한 게 아니라 회귀를 당하게 됩니다. 치인을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연 속에서 자연이 좋다 하면서 계속 그냥 스스로 갈고 닦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선비니까 내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자연이 그래 좋은 거야. 나는 원래 선비였으니까 나는 이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고 한가롭게 사는 삶이 즐거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조들이 강호가류. 진짜 즐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강호가류에 자연이 좋다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보통 뭘 집어넣냐면 임금님 얘기를 꼭 합니다. 물론 유교적인 덕목 중에 충이 있기 때문에 임금님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럼 왜 충만 얘기하냐고. 충 말고 딴 것도 효도 있고 친구 간에 신의도 있고 그리고 또 말은 장유유서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 항상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하나? 역군은. 역시 임금님의 은혜. 이걸 내가 만들어낸 줄임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단어가 있어요. 역군은. 이 모든 것이 역군은이셨다. 역군은이셨다. 다 임금님의 은혜래. 귀양 와가지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도 다 임금님의 은혜.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임금님, 난 임금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사실 이 야망, 이 대부로서의 야망을 계속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이 자연으로 회귀하면서 세속적 이익과 동떨어진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공간 일 수밖에 없지. 얘네부터 잘 살았으면 몰라. 근데 관직에서 잘렸는데 녹봉을 못 받는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비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선비니까. 그래서 가난함, 빈천, 빈한, 빈곤 속에서도 편안함을 즐기면서 살아갔던 안빙낙도를 실천했던 사람들이 선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강호가류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인 조화를 추구했던 자신을 강호하는 수기의 이야기가 강호가류 작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윤선도의 많은 같은 작품에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신교의 귀사는 또 어때요? 10년 종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갈매기야 반갑다. 검은 거 타는 게 즐겁다. 그런 얘기들이 전부 어디에 속하는? 강호가류에 속하는. 그리고 이 강호가류가 작품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호가류를 이해할 때는 딱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걸 좋아했다. 이것이 선비로서의 그 삶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노래가 강호가류였다는 거. 자, 그럼 오륜가류는 무엇이냐? 한편 오륜가류는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덕목인 오륜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생산된 시조를 오륜가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옛날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관 앞에 이런 옛날에 뭐 고전 사극 드라마 보면 방 붙이죠, 방. 관 앞에 방 붙이잖아요. 그게 가장 핫한 매체인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래를 지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노래를. 아이들한테 노래 가르쳐주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노래가 왜 잘 퍼뜨리기가 좋으냐면 그냥 흥얼흥얼 거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 종이 칠 때 노래가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종이 칠 때 노래 같이 나왔잖아요. 뭐 마스크 꼭 쓰고 깨끗이 손 씻고 뭐 발열 체크 했니 자가 진단 하자 막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노래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 맞다 발열 체크, 아 맞다 손 씻기, 아 맞다 마스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무슨 유튜브도 있어, 인스타도 있어, 노컷 뉴스도 있어, 뭐 각자 뭐 해시태그 팔로우 막 엄청 뉴스도 많고 매체가 많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지인, 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방을 붙이거나 노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유교적인 덕목을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이 지인,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가서 남을 다스리는 지인의 도를 실현하고 싶은데 요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다? 노래를 지어 보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륜가루는 쉬운 일상어를 써가지고 백성들이 할 말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오륜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노래가 오륜가루였다는 거죠. 이처럼 오륜가루는 유교적인 덕목인 인륜을 실천함으로써 아까 강호가루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였다면 오륜은 인간과 인간의 조화를 이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일련의 부류들이 오륜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부들의 시조는 심성수양 강호가루, 그 다음에 백성교화 훈민교가루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타나요. 왜 이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지었느냐? 사대부들은 제도지기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제도지기가 뭐냐면 돌을 갖다가 그릇에 담는 거예요. 이 돌을 담는 그릇으로 뭘 썼어요? 문학을 썼던 겁니다. 문학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심성을 가지고 닦거나 백성들을 교화하는 어떤 장치, 그릇으로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효용론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용이 뭐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문학을 통한 무엇, 이렇게 하는 것. 문학을 통한 나의 심성수양, 문학을 통한 백성들의 교화, 이 두 가지 갈래가 강호가루와 훈민가루로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시조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시조 말고 또 뭐가 가장 많이? 가사도 강호가사가 있어요. 가사 중에도 오륜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호가루와 오륜가루는 그냥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큰 두 가지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조나 가사가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륜가루나 강호가루가 나오면 오늘 읽었던 이 지문의 내용을 좀 생각해서 감상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작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하면 조금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름을 부르면 유튜브에 박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잠이 오시면 스스로 잠을 깨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선도 반응 지금 주의할 사람 몇 명 있어요. 내가 지금 부르려다가 참았습니다. 자, 윤선도 반응입니다. 자, 일수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여기서 산수는 물과 산, 그러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바위 아래에 띠집,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냥 초가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산속에다가 초가집을 짓노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 모르는 남들은 웃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뭘까요? 얼마나 좋은 있습니까? 요런 것들 해석할 때 강호가루를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강호가루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놈들은 비웃는다고 하지 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한양에 있을 때 같이 관직을 하던 애가 있었거든. 내가 이제 내려왔어. 자연에 귀향을 해가지고 산속에 이제 초가집 짓는다고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야. 뭐 그 서신을 보냈겠지. 지금 같으면 전화했겠지. 야, 나 이번에 산에 초가집 하나 새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 뭐 산속에 물은 나오나? 그 밤을 해볼 수 있나? 잠이 잘 수 있니? 뭐 이렇게 비웃는 거야. 걔들이 비웃는데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이 어리다, 15, 16세기 어리다가 0이 아닌 거 알죠? 훈민정음 서문에 봐도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리석.
어리고 바보 같은 내 같은 이 자기는 겸손하게 낮춰. 이렇게 어리고 바보 같은 내 같은 사람은 이게 내 분수에 맞다라고 생각. 이게 딱 내 스타일이다. 이 초가집 지고 사는 게 딱 내한테 맞다. 이게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수입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여러분이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는 고기 집어넣어가지고 돼지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딱 알맞고 검소하게. 여러분 보리밥 풋나물은 산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검소한 그런 재료들이잖아. 네. 알맞게 먹고 밥에 그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막 기생 불러가지고 풍하고 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물장구 치면서 굉장히 검소하고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이 노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남은 남은 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은 불월 줄, 이 불월은 불월 또는 불롤로 나오는데 부러워할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이거 다른 작품에도 나오는 구절입니까? 잘 보십시오. 부러워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뭡니까? 부럽단 말일까? 안 부럽단 말이에요? 그 밖에 연합은 일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밖에 연합은 일들은 뭘까요? 세속. 그렇지. 강호가류와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 정치적인 일, 지인에도 안 부럽다. 니 잘 나간다고 난 그거 안 부러워. 난 이게 최고야. 사실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심정을 계속 그렇게 갈고 닦고 있어. 난 자연이 좋아. 이게 최고야. 내 분수에 맞아. 보리밥 풋나물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3수로 갑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휴대폰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사대부들의 모든 배경화면은 이거였을 거예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봐. 오늘도 백양산에서 잠들고 다 막 폭포 딱 있는데 나 비치하고 딱 지금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장소. 술잔 하나 들고 이 먼 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어느 것보다 좋으냐?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네. 사랑하든 그리워하든 님이 오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혼자 살에 앉아서 자연 감상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 이해 안 되죠? 결혼하고 한 10년 살아보면 이해될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혼자 있고 싶은 순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문내 좋아한다. 누가 말도 안 하고 누가 웃지도 않을까요? 자연. 그리워하던 님은 오면 말도 하고 웃음도 지어줄 거예요. 근데 잠들고 혼자 앉아 이 먼매는 말도 안 하고 웃음도 안 해요. 그래도 어때요? 못내? 좋아요. 자연이 좋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연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좀 의심이 가죠. 정말 좋은 건가? 너무. 하지만 선비들은 진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런 걸 쓴 거죠. 근데 갈수록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보세요. 누가 30 도구는 보다입니다. 30보다 낫다고 하더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이 정계에 있을 때 영의정, 좌의정, 그 우의정이 30이거든요. 3제사. 제사를 하는 사람이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연락이 왔어요. 야야야, 내 지금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이 자연 속에서 사는데 정승보다 이게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삼정승보다 더 낫다고 하더니. 근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만승이 이만하냐. 만승은 여러분 만개 수레라는 말로써 천자, 즉 임금이나 황제가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누가 정승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가 이만하겠는가?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임금도 이만하지 못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의심이 들죠? 자, 이제로 헤어든은 헤아려 보거든, 즉 생각해 보거든. 이제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그래서 소부허유는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건데 굉장히 뛰어난 인재라서 황제가 계속 찾았는데 산으로 자꾸 숨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같다, 지혜로웠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걸 미리 알았으니까. 황제가 찾아서 황제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더 좋다는 걸 먼저 안 사람들이니까 입만을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먼저 알았네. 천자의 권세보다 이게 좋다는 거 먼저 알았네. 아마도 임천하는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강호한정입니다. 강호한정. 강과 호수에서 누리는, 즉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흥치. 임천, 이것도 둘 다 자연이에요. 자연. 한가로운 흥치. 자연 속에서 누리는 이 한가로운 이 기분은 비길 곳이 없다. 최고다. 라는 얘기죠. 내 성, 내 성질,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시고 인간 만사. 이건 무슨 일들일까? 인간 만사. 세속적인 일은 하나도 안 맡겨. 하나도 안 맡겨. 다만 도토리 아닙니다. 다툴 사람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다. 내가 이 강산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한테 딱 맞는 걸 나의 운명이다
이쯤 되면 뭐 거의 세뇌 아닙니까? 나의 운명이다. 정승보다 낫다. 임금보다 낫다. 이게 최고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낫다.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뭐 정말로 그걸 그렇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생각하려고 자기를 갈고 닦았던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역구는 강산이 좋다한들 내 분으로 누웠겠느냐.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압니다. 아무리 갖고자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 같으면 나 능력이 있는데 임금님이 날 내쳐가지고 10년 동안 안 불러주면 강산이 좋다고 임금이 이제 더욱 아니 좀 이 정도면 이를 갈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생각 안 한다고? 아무리 갖고자 해도 갚을 길 없지. 당연히 뭐 나갈 수가 없지.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항상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구절들을 꼭 하나씩 넣었어요. 약간 전형적인 강호가사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선도의 만행이었어요. 다음은 이제 오륜가루는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백성한테 하는 말들입니다. 자 보세요. 임금과 백성 사이가 하늘과 땅. 누가 하늘? 뭐 지금이야 백성을 뭐 하늘에다 모든 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이런 말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임금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하늘이고 백성은 땅인데 나야 나가 누굴까요? 화자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즉 백성. 나 같은 백성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한대요. 누가요? 하늘 같은 임금님이. 하늘 같은 임금님이 이 땅 같은 나를 서러운 일까지 다 알아주시려고 해요.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너무 뭐 성은이 만극하지. 그런데 우리가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째 먹노? 어떻게 하다는 소리입니까? 드려라. 미나리 내놔라. 미나리 내놔라. 이거를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죠. 야, 임금님은 하늘이고 백성은 땅이야. 근데 우리를 이렇게 슬픈 일까지 다 하려고 하시네. 그럼 우리가 미나리 혼자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와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미나리 내놔라. 미나리 내놔라. 그러니까 임금님께 충성을 다 좋은 거 혼자 먹지 말고 임금님한테 드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해라. 지나간 후 어떻게 되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슬퍼한다고 해봤자 어찌하겠는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죠. 평생에 고치지 못할 일 이뿐인가 하더라.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라.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 나무로 삼긴 중에 벗같이 유신하라. 여러분 이 삼긴이라는 단어 있는데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십시오.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 삼기다라는 단어를 가장 유사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영어의 본입니다. 본. 태어나다 본 있죠. 근데 그 본이 태어나다는 의미 말고 뭔가 유래하다 만들어지다는 뜻도 있잖아요. 삼기다가 딱 그래요.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뭔가를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태어나다. 나무로 삼긴 중에. 근데 뭐를 삼기다 할 때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법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의 왼일. 여러분 예전에는 오른쪽이 바른 쪽이라고 생각했고 왼쪽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참 오른손 써야 된다고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쪽은 정말 오른쪽. 왼쪽은 그릇, 잘못된 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서부터 옛날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은 잘못된, 나의 잘못된 일을 다 이르다. 말할 때 말을 이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단어입니다. 내 잘못된 걸 다 말하려고 하는구나. 요즘 같으면 내 친구가 나한테 다 잘못된 일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절로 가라. 고마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할 건데 예전에는 근데 내 잘못을 진짜로 충고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요걸 좀 썼어요. 나는 남중남고를 나왔으니까 나는 요거 좀 썼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내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학교도 같은 반에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하루는 막 신나게 요걸 쓰고 있었어요. 요걸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 오더만 들어왔더만 야 니는 교회 그래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래 요걸 많이 쓰느냐. 너무 부끄러웠어. 그때부터 내가 요걸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뭐 언젠가는 요걸 안 썼겠지만 계속 요걸 좀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내 잘못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나와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죠. 나의 잘못된 일을 다 말해주려고 한다. 이 몸이 내가 친구가 아니었으면 사람 됨이 쉬었을까? 사람도 아니었을까? 여러분 옆에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잘 받아들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잘못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꼭 말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 되면 어렵습니다. 이건 친구 간에 신의를 지키고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벗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구절입니다. 자,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밭을 빌리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죠. 한 젖꽃 한 번이라도 때묻어 두면 고쳐씻기 어렵다. 요새도 여러분 흰 옷에 김치라든지 이렇게 튀면 잘 안 지워집니다. 이렇게 좋은 세제가 나왔는데도 잘 안 지워집니다. 옛날에는요. 묻으면 끝입니다. 지울 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때묻으면 고쳐씻기 어렵듯이 네가 한 번 잘못하고 나면 그 잘못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정철의 훈민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13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가 읽고 푸는 설명문 독서지문. 1번 사대부들은 강호가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 조화. 이거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륜가루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고 자연과 자연의 이상적 인간과 인간의 이상적인 조화. 그것도 그 구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왜 틀렸어요? 강호가류보다 오륜가류를 창작에 더 힘썼다 이런 말 없어요. 그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작품 수는 강호가류가 더 많은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많이 지으려고 많이 지었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지어집니다. 3번 사대부들은 치인보다 수기를 더 중요한 덕목 아니요. 둘 다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양면적이죠. 사대부들은 오륜가류와 달리 효용론적 문학관이 아니고 강호가류, 오륜가류 둘 다 효용론적 문학관입니다. 사대부들은 사화 당정으로 어지러운 정치를 벗어나가지고 뭘 졌어요? 강호가류를 지었죠. 답은 1번. 14번 보기와 A를 참고해서 나를 이해해라. 그 만흥의 배경입니다. 전남 해남 윤선도의 고향인데요. 거기에 금세동은 오랜 유배 생활, 유배 갔다가 복귀 못하고 돌아와서 은거했네요. 그는 혼탁한 정신현실을 떠나는 건지 아니면 떠나진 건지 모르지만 10여 년간 자연을 즐기며 생활을 했으면서도 욕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1번 띠집은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죠. 화자 윤선도.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끝나고 오랫동안 은거했던 저 빨간색을 갖고 와서 작품이랑 연결시켰으니까 맞는 겁니다. 자, 2번 보리밭 풋나물은 여러분들 산의 진미 구천반장 이런 거 아닙니다. 검소하고 청밀한 삶을 자연 속에서 물가에 물장구 치면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안 부럽다는 소리입니다. 네.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자연 속의 삶이 만족스럽다, 안 부럽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4번 비길 곳이 없어라. 앞에 뭐 나오는데요? 아마도 임천한흥이 비길대로. 임천한흥이 뭔데?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게 비길 데가 없다. 즉 자연이 최고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당시에 정치현실을 어느 때보다 혼탁으로 연결시켰잖아. 정치현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연이 최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안 됩니다. 5번 임금은혜는 이제 더욱 안 오이다. 역군은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15번입니다. 비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설명하네요. 이거 기음, 미음, 디귿, 미음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갖고 왔습니다. 임금과 백성 사이 하늘과 땅이다. 백성의 도리. 이거 결국 이거 빌드업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얘기로 갑니까? 미나리 바쳐라. 백성의 도리, 미나리 바치는 게 백성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특산물 계속 이렇게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야 하늘과 땅이야 언급한 거 맞잖아. 1번 맞아요. 그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썼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2번 평생에 고치지 못할 일은 이뿐이다. 뭐? 효도해라는 얘기지. 2번 맞죠. 3번 나의 잘못된 일을 누가 다 말해줘요? 친구가 말해줘요. 그러니까 인류를 실천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이런 도생이로 보여주고 있죠. 4번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사상을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맞죠. 5번 한 번 때 묻으면 고쳐씻기 어렵다 라는 것을 이 때를 묻은 걸 가지고 사람이 잘못한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상적 상황을 제시해서 치인의 도를 얘기한 건 맞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상적 상황이 어디 있는데요? 안 돼요. 옷을 때 묻는 게 이상적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때를 묻히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6번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의 1수에는 남들과 하얌이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남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띠집 짓는 걸 비웃은 사람. 나는 어때요? 이게 만족스럽죠. 그러니까 얘랑 대조되죠.
그럼 결국 내가 얘기하려는 건 나는 하양이 내 분수다. 지향하는 바 드러낸 거잖아. 1번은 맞습니다. 2번 나의 사수에는 소무의와 관련된 고사를 활용했어요. 네. 얘들은 뭐한 사람들인데요? 자연 속에 은거한 사람들이죠. 요걸 활용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 속에 한가로운 사람. 그러니까 맞죠. 3번 다의 제2수에는 혼자 어찌 먹으리라는 명령의 어조로 교화의 의도를 드러냈다. 일단 국민가니까 교화의 의도를 드러냈어요. 혼자 어찌 먹으리 또 교화의 의도 드러내는 거 맞아요. 틀린 게 뭐예요? 이거예요. 혼자 어찌 먹으리는 명령이 아니라 서리적인 의문이에요. 혼자 어떻게 먹겠는가 이게 명령입니까? 아니죠. 그냥 넌지시 행동 변화를 요구한 건 맞아요. 근데 어조가 명령의 어조는 아닌 거죠. 명령의 어조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나리 내어라. 미나리를 드려라. 이러면 너무 강압적이잖아. 그러니까 서리적 어조로 바꾼 거겠지. 그러니까 아까 뭐 남의 것을 뺏지 마라. 이거는 좀 괜찮잖아. 그런데 임금님께 미나리를 드려라. 이러면 약간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이제 서리적인 표현을 바꾼 거야. 그래서 명령의 어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다의 제4수에는 지나가 도면이 가정이잖아.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효. 맞죠? 5번 다의 제14수에서 비록 뭐뭐해도 뭐뭐 하지 마라. 2번 반복하죠. 네. 전달하고자 하는 바 욕심을 부리지 마라. 반복하니까 효과적으로 전달됐겠지. 항상 이런 거 생각하지 마.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생각하지 마. 표현법을 쓰면 안 쓴 것보다 무조건 효과적인 거야. 얼마나 획기적인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1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런 거로 고민해서 문제 틀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제일 어려운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17번. 나의 시사전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이 1번이거든요. 근데 1번이라는 게 확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1번에서 답을 못 찍고 2, 3, 4, 5로 넘어가게 됩니다. 2, 3, 4로 넘어가다가 하나라도 낚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못 맞춘 거죠. 1번은 왜 만드냐? 자, 1번 봅시다. 일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보세요. 공간이 나와요. 근데 이 공간이 경험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대요. 자, 제6수에도 공간이 나오는데 관념적 성격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시선 전개 100% 효과죠. 얘는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증명을 해야 되느냐? 1수의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 등장하는가? 6수의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 등장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거예요. 띠집은 어떤 집인데요? 내가 지금 살 집,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을 집, 물장구를 치고 들어가서 살 집, 즉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실제로 있는 공간이에요. 자, 육수에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산입니다. 물론 강산이 내가 누린 자연이긴 하지. 근데 여기서의 강산은 여러분 딱 특정한 강과 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화자가 아무리 뭐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모든 자연을 다 다닌다고 해도 이게 내 경험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기서 강산이라는 것은 이 전국 팔도 화자가 생각하는 모든 자연을 그냥 갖고 오는 관념 속의 자연이거든요. 내추럴 그냥 모든 자연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관념적인 의미가 자연인 거예요. 강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인 거죠. 비록 그 강산이 내 경험을 한 곳이라 할지라도 모든 강산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므로 경험적 공간이라고 말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맞아요. 그나마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장 적절한 1번. 2, 3, 4가 확실히 아니거든요. 봅시다. 2번. 이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 게 이겁니다. 시상이 시작된다. 이거 힌트거든요.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어디를 보면 될까요? 초장 보시면 됩니다. 초장. 그럼 이수의 초장을 보십시오. 뭐가 나오나요? 소재.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어. 그러니까 보리밥 풋나무는 딱 대상 소재죠. 자, 제 3수에서는 뭐가 나오는데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고. 그러면 2수에서는 보리밥 풋나무 엄청 구체적이죠. 음식이라면 추상적이잖아. 근데 보리밥 풋나무는 구체적이잖아. 그럼 잔과 먼 매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잔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화자가 들고 있는 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술잔을 마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먼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모든 잔, 모든 산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가 아니라 둘 다 구체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구체적인 게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자세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3번. 요게 제일 여러분들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수에서 선의적인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 뭡니까? 이겁니다. 그 밖에 연합문일이야 보러 갈 줄 있겠는가 물었어요. 그리고 오수에서 해소됐대요. 물음이 의문이 해소가 됐다는 말은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질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오수에 나와야 해소된 거예요. 오수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영탄적 표현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오수를 보십시오. 오수를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만 다툼이 없는 강사를 지키라 하시도다. 여러분 도다가 감탄의 어입니다. 도다 이게 그 고전 시가에 감탄의 어미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도다도 감탄, 샷다 감탄의 어입니다. 샷다, 도다 이런 감탄의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거 맞아요. 과열반점 영의 영탄입니다. 요 드는 거 맞는데 그럼 이제 뭐만 검증하면 됩니까? 이 의문이 오수에서 해소되었는가를 검증하면 됩니다. 이 의문은 어떤 의문이라고? 그 밖에 연합문리를 보러 갈 줄이 있겠는가? 라고 물었으면 대답은 정해져 있죠. 네. 뭐라고 나와야 돼요? 뭐가 있다. 부러워할 게 있겠어? 없다. 안 부러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오수의 내용은 뭡니까?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느니 알아서 인간 관사를 안 맡기고 강사를 지키려 했다. 즉 내가 강사를 지키고 있는 이유에 내가 강사를 니 왜 강사를 있는데 안 물었어요. 부럽냐 안 부럽냐 물었거든. 근데 대답이 뭐라고? 강사를 내가 왜 지키고 있다. 동문서답이잖아. 그러니까 해소됐다고 볼 수 없어요. 4번. 삼수에서 현재에 대한 긍정. 삼수는 현재 긍정 맞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이게 더 좋다며. 사수에서 역사에 대한 부정, 소부, 호유 잘못됐다고 했어요. 얘들이 똑똑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수.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은 뭘까? 한가로운 게 좋다거든. 그러면 육수에서도 좋다가 자세하게 감각적으로 나와야 돼. 시각청각 활용해서 나와야 되는데 육수에서는 좋다, 만족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임금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정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서적 반응이 구체화됐다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에 나온 이 학습지는 선생님의 블로그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 특히 이 마지막 문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